안녕하세요. 세뇌 탈출 제8탄입니다. 판문점 회담 이후 문재인 지지율이 86%를 찍었다면서요. 거의 공포스럽죠. 저희 같은 관점이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희귀동물로 취급당하기 시작할 거고, 조금 더 세월이 험악해지면은 멸종동물로 취급당해질 것 같습니다. 서울 동물대공원에 들어가서 방 한 칸 바꾸서 앉아있는 날이 오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요즘은 말이죠. 이 사람들이 한반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이런 데 대한 궁금증이 엄청 강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백모의 세뇌 탈출을 보시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상당히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조기축구회에 나가서 열심히 공을 차는 후배인데요. 조기축구에서도 문서가 하나 돌아다닌대요. 근데 꽤 읽을만하다고 저한테 포워딩을 해줬어요. 읽어보니까 참 재밌는 데가 있어요. 이게 조광동이라고 알려진 분이 썼다라고 알려진 문서예요. 아직 조광동 씨 본인한테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그 문서 뒤에 조광동 씨를 이렇게 밝히는 그런 아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광동 선생 문서라고 하죠. 이 문서가 재밌는 점은 문재인 지지 쪽, 그러니까 이 깡통 좌파 관점에서 상황을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론은 하지만 나는 자유주의자고 나는 자유 대한민국을 소중히 여기고, 그러니까 보수는 썩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도를 해야 되고 합리적 진보를 해야 되고, 결론은 거의 이제 안철수 유승민 같은 칼라로 가는 거예요. 한반도기가 걸리더라도 그건 인공기보단 낫고, 자유사회주의, 그러니까 차베스 같은 체제를 말하겠죠. 자유사회주의가 오더라도 그건 공산 전체주의보단 낫다. 이런 굉장히 패배주의적인, 저는 이 관점이 안철수 관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안철수 스타일의 관점이죠. 안철수 스타일이 바로 이런 거죠. 상황 해석은 깡통좌파랑 똑같아요. 안철수도. 그런데 결론은 그런데 나는 자유민주주의 옹호하니까 좀 오른쪽으로 스탠스를 취하겠어. 이런 정도 얘기거든요. 글쎄요. 저는 이렇게 재밌게 컨비네이션 되는 거는 그냥 재미삼아서 보지, 저보고 하라 그러면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저는 이쪽 가면 이쪽이고 저쪽 가면 저쪽이지, 눈은 이쪽으로도 대놓고 뇌수는 이쪽으로 감으려 그러니까 그게 눈과 즉 상황을 해석하는 관점과 생각이 뻐그러져서 분열되어 있는 존재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어쨌거나 이 문서, 그러니까 조기축구에 돌아다닌다는 문서, 실제로는 사회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진 문서는 상당히 재밌는 경우입니다. 이 문서를 한번 가만히 보다 보면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황 해석이 문재인 지지 권력의 핵심 깡통 좌파 관점이기 때문에 걔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읽을 수가 있어요. 거의 제가 그동안 말씀드려왔던 바와 같습니다. 우선 걔들은 첫째,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고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거다. 그래서 화려한 스타, 각광받는 젊은 지도자로 부상할 거다. 글쎄요. 부상할 수 있죠. 3일천합니다. 그렇게 하면 곧바로 이 백두혈통 사교체제는 붕괴합니다. 왜냐? 나중에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북 사이에 불가침 선언과 평화협정이 맺어진다. 이거 몰라도 한참 모르는 얘기예요. 미국이요, 어떤 나라하고 불가침 협정을 맺은 적이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봅니다. 현대 들어와서. 평화협정 이런 거 잘 안 맺어요. 왜 그러냐면 이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을 해서요. 미국에 20세기 들어와서 제일 바보 멍청구리 같은 국무장관이 있었죠. 캐리. 오바마 때. 그게 바로 그 멍청이라고 맨날 욕하는 트럼프가 그렇게 욕하잖아요. 제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캐리가 2013년에 김정은이에 대고 그러니까 불가침 조약 맺자라고 제안한 적이 있어요. 미친 짓이죠. 그때 다행히 우리의 사랑스러운 김정은 위대한 영도자 동무께서
그걸 거절하셨습니다. 거절하기 천만다행이죠. 이 미국은요 불가침 조약 같은 거 안 맺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번째 이게 그냥 소설이죠. 세 번째 이거는 거의 뭐 상상 속의 주문이죠. 트럼프와 김정은이 공동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을지도 모른다. 글쎄요, 만약 그런 일 벌어지면 스톡홀름 노벨 평화상이 아마 스톡홀름에서 줘야 될 텐데 거기 뒤집힐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김정은은 대량학살 반인류 범죄 행위로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에 고발된 자고 이 미국도 이거를 정확하게 적시를 했고 유엔 인권보고서도 적시를 해놨다고요. 그러면 반인류 범죄자라는 건 시효도 없어요. 이게 킬링필드 폴포트 같은 인간이고 아우슈비츠 히틀러 같은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노벨 평화상을 트럼프와 같이 받는다. 아마 정말 그런 일 벌어지면 노벨 동상이 다 빠개질 거고요. 이때까지 노벨 평화상 받았던 사람들이 상을 다 토해내고요. 트럼프가 아마 노벨 평화상을 거부할 겁니다. 그 쪽팔리게 저런 그 리틀 로켓 맨 땅딸보 그 로켓 좋아하고 로켓 쏘는 애랑 내가 어떻게 같이 노벨 평화상 받냐. 뭐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하겠죠. 이 저자 본인은 이 문서를 쓴 사람 본인은 딱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오랫동안 북한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북한은 남한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해왔다. 북한은 남한에 비해 월등한 정신과 도덕과 단결력과 사상을 가지고 있다. 웃고 말죠. 아니 자기 공모부를 기관포로 찢어 죽이고 자기 이복형을 남의 나라 국제공항에서 독살해 죽이고 미국 청년 그 순진한 청년을 때려 죽이고 이게 정신 도덕 단결 사상의 결과물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나하나 들어드리는 이유가 저희들의 사고방식을 잘 보여주는 케이스여서 그래요. 이 조광동이라는 분이 썼다라고 전해지는 이메일의 몇 가지 포인트 중에 앞에 18가지는 정확하게 깡통 좌파의 사고방식을 그 해석 방법을 차용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조 선생님께서 만약에 이 편지를 쓰셨다면 이런 관점을 오랫동안 계속 견지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거가 이제 재밌는 관점인데 이거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봐요. 이 사람은. 남한의 좌파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문재인 좌파 정부는 노무현 좌파 정부와는 다릅니다. 노무현 정부는 초기 단계의 관념적 낭만 좌파였고 문재인 정부는 아주 오랫동안 이념적으로 잘 훈련된 좌파가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들의 오랜 주장과 이론은 미군 철수였고 한미동맹 폐기였습니다. 이들이 마크로 북한을 끈질기게 설득하고 있을 겁니다. 이들은 이렇게 북한에 대고 말할 겁니다. 이제 자존심 그만 죽이고 미국과 손잡아라. 트럼프란 미친놈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 우리가 중매해 주겠다. 남한의 북조선을 지지하는 정부가 들어섰고 남한 국민들의 지지도가 막강하다. 보수는 괴멸 직전이고 우리는 마르고 닳도록 해먹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조 선생이 이거는 맞아요. 이거는 거의 천기누설급입니다. 이게요. 이제 보세요. 우리가 흔히 착각을 하는 게 지금 깡통 좌파를 지배하고 있는 관점이 평양에 대한 충성 일변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장담합니다만은 요새는 간첩도 파업 중이에요. 간첩도 태업 중입니다. 망해가는 집구석에 무슨 충성을 그렇게 많이 바치겠어요. 이 깡통 좌파는요. 옛날에 간첩도 만났고 그중에 핵심은 그 다음에 옛날에 김일성으로부터 장학금도 받았고 또 그 인맥의 도움으로 돈도 벌고 출세도 하고 이랬겠지만 그건 옛날 일이잖아요. 화장실 들어가기 전의 일이잖아요. 지금은 화장실 들어가서 갔다 나온 다음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야, 저 찐따 같은 북한 애들 어떻게 잘 달래서 끌고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즉 이게 정신분열증에 있다고요. 깡통좌파가. 이쪽 과거는 김일성한테 잡혀 있어요. 이쪽 현재는 박헌영한테 잡혀 있는 거예요. 박헌영이 북한을 동생으로 취급하려고 그랬거든요. 못난 동생으로. 그러니까 이게 분열되어 있는 자아예요. 분열되어 있는 정신이라고요. 이거를 조 선생이 정확하게 읽어준 거예요. 이거는 맞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어저께나 전번에도 얘기했듯이 문재인이나 문정인 오늘 흉악한 얘기했죠. 조금 이따 다시 나옵니다. 대통령 그 안보특보. 문정인 같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북한이 미국이 적당하게 양보를 할 거고, 완벽한 CBID 완전히 주장하지 않는 선에서 적당하게 양보할 거고, 북한도 적당하게 개혁개방하는 선에서 이렇게 해서 거기서 뭔가 버무려져 갖고 백두혈통 사교체제가 마르고 닳도록 유지되는 어떤 균형점에 도달할 거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분명히 이런 메시지를 발신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메시지? 이제 자존심 그만 죽이고 미국과 손잡아. 트럼프란 미친놈이 어디로 튈지 몰라. 우리가 중매해 줄게. 남한의 북조선을 지지하는 우리 정부가 들어섰고 남한 국민 지지도가 막강해. 보수는 괴멸 직전이고 다음 정권 그 다음 정권도 우리가 마르고 닳도록 해먹을 수 있어. 이런 메시지를 분명히 발신해 왔을 거예요. 발신했다라고 우리 조 선생이 말하고 있고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조 선생이 북한은 핵은 미국 공격에 대비한 체제 방용이다 라고 생각한다. 이거는 착각이죠. 그건 북한이 떠드는 소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백두혈통 사교체제, 이 대량학살 전체주의 사교체제가 이 같은 문명 속에서 한 구석을 차지하고 살아남으려면요, 세상 전체를 적으로 돌려야 돼요. 즉 개혁개방 없이 주구장창 자기들의 그 피비린내 나는 사교체제를 유지하면서 영구적으로 삥뜯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구적 삥뜯기, 영구적 협박의 수단이 핵입니다. 미국에 대한 자위가 아니라 자기의 그 흉측한 체제를 전 세계, 전 인류, 전 문명을 적으로 돌리고서야 비로소 유지될 수 있는 체제를 유지시키기 위한 수단이 핵이에요. 따라서 CBID로 핵폐기를 한다는 얘기는 그 체제가 무너지거나 바뀐다는 걸 뜻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 핵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그 프로그램 안에는 남한의 적화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미국을 공격하겠다가 아니라 미국을 견제를 해놓고 남한의 간첩망 작업해서 남한 뒤집어서 잡아먹고 영구적으로 삥뜬 국제사회와 세계를 협박해서 그런 흉악한 체제를 끌고 가겠다. 이것이 백두혈통 사교체제의 로망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줄줄이 틀리게 되죠. 이 관점에서는 이런 주장하거든요. 미국이 북의 평화를 보장하고 남을 마르고 닳도록 좌파가 장악하는 상황이 됐기에 북이 더 이상 체제 위험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북이 핵을 포기할 수 있다. 이거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이런 착각이 막 횡행하는 거예요. 이게 조기축구에 공차는 어른들 사이에서까지 읽어보면서 야, 세상 이렇게 가나 봐. 이런 착각에 빠지면은 큰 실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착각이 또 달아붙죠. 북이 수백만을 굶어 죽이면서 핵무기를 개발한 것은 미국이 북한 체제를 무너뜨릴지 모른다라는 데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개혁 개방을 했을 때 체제가 흔들린다라는 두려움. 그 다음에 남한과의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남한의 흡수 통일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당연히 핵을 무장하죠. 왜 근데 그런 두려움을 왜 느끼냐고요. 왜 느끼냐고. 베이스는 그거잖아요. 백두혈통 사교체제를 유지해야 된다니까 이게 다 두려워지는 거예요.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온 세상을 적으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온 인류를 적으로 돌려야 되고 온 세계를 적으로 돌려야 되고 온 문명을 적으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다라고 가짜 약을 팔고 국민을 개돼지로 세뇌 타락시키고 있는 게 바로 이 문재인 정부입니다. 거기에 협조하는 방조자들이 저 잘난 기레기 분들입니다. 기레기 분들 정신 차리세요. 당신들 영혼이 썩어 문드러졌거든요. 그 영혼 가지고 집안 어떻게 꾸려갈 거예요? 자식들은, 손자는. 정신 차리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번에 이제 소설이 막 나오죠. 망상이 나오는 거예요. 미국이 북한을 공격 안 한다는 확신이 북에 생기고 중국식 자본주의로 체제 유지가 가능하다는 확신이 생기고 남한이 스스로 이번에 문재인 정부의 연방제 헌법 음모와 같이 남한이 스스로 연방제로 대한민국을 해체한다면 북으로서는 대한민국과 손잡지 못할 이유, 북으로서는 핵을 내려놓지 못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이거예요. 이거 굉장히 희한한 사고방식인데 이런 사고방식은 뭐냐면은 온 인류가 다 자살을 해버려서 인간이 없어지면 김정은은 핵이 필요 없게 될 거야. 맞죠? 북한밖에 온 인류가 다 자살해버리면 온 인류가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욕망, 자기의 비전, 자기의 꿈, 자기의 사상, 자기의 이념, 자기의 원칙, 자기의 가치를 다 내려놓으면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뿅 자살을 해버리면 온 인류가 60억, 70억이 김정은이 핵무장 안 해도 되죠. 그거랑 무슨 다른 얘기냐고 이게. 남한이 개걸레 같은 연방제 헌법으로 대한민국을 해체해서 약화시키면 북한이 안도감을 느낀다? 이게 제도 사고방식인 거예요. 그 다음에요. 아주 흉악한 얘기가 그 다음 따라가요. 야, 북한의 체제도전이 일어나? 뭐 북한이 CBID 받고 개혁개방해서 그거 봤잖아. 1989년에 천안문에서 그냥 탱크로 그냥 오징어포 같이 납작하게 밀어서 한 1000명 죽이는 거 일도 아니야. 북한은 10,000명도 죽여도 괜찮아. 거기는 그런 체제야. 이렇게 써놨어요. 보세요. 자, 개혁개방을 이렇게 길에 들어섰고 비핵화를 해서 세계 경제랑 맞붙어서 먹고 살고 있고 평양에 세계 각국의 의사, 엔지니어 다 들어가 있고 남쪽에서 올라간 자원봉사자 다 들어가 있는데 탱크로 1000명, 2000명, 3000명, 10,000명 깔아주고요. 불가능한 얘기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더 웃기는 얘기 나오죠. 자, 외국 자본이 물밀듯이 들어가고 어쩌면 1천억 달러가 넘는 대일 청구권이 실현될 수도 있으며 북한은 완전히 바뀐다. 북한은 이미 1950년대에 탱크를 만들었고 지금은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기술과 해킹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는 사이버 능력을 보유하고 극단적인 노조도 없다. 중국에 비하면 북한은 훨씬 우수한 노동력과 인적 자원과 통제가 수월한 땅과 인구, 잘 길들여진 의식문화 정신을 가지고 있다. 웃기는 얘기죠. 여기 아마 남자애들의 남자 어린 청년의 군 입대 최소 키 신장 하한선이 140 몇 센치예요. 요새 젊은 얘들이 아마 평균 신장이 162짝 저짝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우리보다 15cm 정도 낮을 거예요. 그리고 탈북자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못 먹어서 그래도 탈북자들은 세대가 위여서 나이 드신 분들은 기본 체력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다니는 종합병동이에요. 탈북자분들이 몸이 약해서. 지금 북에 있는 사람들은 더 그래요. 그리고 맨날 뭐 산에 다니면서 나물 캐고 뭐 나무하고 뭐 노력 동원하고 이래서 초등학교 6학년 중1 애들이 구구단을 못 해요. 이거 지금 북이 무너지면요. 저거 사람꼴 갖춘 존엄한 인간으로 재활시켜내는데 어마어마하게 자원봉사자들 전 세계에서 한 100만 명쯤 한꺼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뭐요? 어때요? 잘 길들여진 의식문화와 정신을 갖고 있어요. 여보세요. 정신 차리세요. 자, 뭐 이런 식의 관점들이거든요. 그 맨 마지막은 더 황당하죠. 김정은은 야심만만한 똑똑한 비전이 있고
개방된 그런 관점을 갖고 있고 그래서 큰 딜을 칠 거다. 고도비만이고요. 어렸을 때부터 신의 아들로 자랐고요. 지금 신노릇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세상에 자기 힘으로 밥 한 끼 벌어먹어 본 적 없는 사람입니다. 인간은요. 도전과 고난을 통해서 지혜가 생기고 근성이 생기는 거지 신의 아들로 태어나서 신대접 받은 놈의 대가리가 머리가 비고 마음이 비틀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 고모부 찢어 죽이고 지 이복형 죽이는 거 당연하게 하는 그런 자에 불과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완전히 깡통좌파 스탠스예요. 이 조 선생님의 글이 재밌는 게 깡통좌파의 해석을 고스란히 반복한다고요. 그래놓고 그 다음번은 확 어조가 바뀌어요. 자, 이렇게 상황이 엄중함에도 나는 자유가 좋기 때문에 중도 보수와 합리적 진보, 합리적 이성을 찾아서 우리가 모여야 된다. 이런 얘기로 귀결이 돼요. 딱 이게 안철수 스탠스죠. 유승민 스탠스죠. 유승민은 조금 이 안보나 이런 국방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이 그 오른쪽에 와 있는데 안철수는 뭐 이번에도 바로 환영하잖아요. 이게 자 그러면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이제 횡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그러니까 이거 흉악한 거죠. 상황이. 자 그러면 이게 안철수나 그쪽 진영 사람들만 그러나 안 그래요. 자유한국당에도 이런 사람들 많아요. 자 한번 보시죠. 우리 김태우 지사 같은 사람. 이 사람 경남지사 후보죠. 지사가 아니라. 이 사람 뭐라 그랬어요? 문재인의 그 잘했다고 칭찬하고 홍준표가 너무 나갔다. 나 홍준표 되게 욕하고 싫어하지만 요번에 그 판문점 먹방쇼 이거는 뭐 비준해달라 뭐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김태원 아마 비준하라 그랬을걸요? 아니 남북회담을 뭐하러 국회라가 비준하냐. 그 국회 비준이 애들 장난이에요? 김태우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당신 말이야. 집에 가서 그 소장사나 계속해. 그까짓 거 경남지사 한번 해보겠다고 여기저기 비유 맞추겠다고 지금 간도 빼고 쓸개도 빼고 이념도 빼고 사상도 빼고 원칙도 빼고 그래서 드디어 백두혈통 대량학살 전체주의 학살자 그 앞에 엎드려가지고 발가락 빨겠다는 거예요. 뭐요? 당신 그러고 경남지사에서 제대로 할 것 같아? 정신 차려 이 양반아. 자 그런데 그러면 이런 얘기가 제가 예를 들어서 정신승리를 하려고 막 지어내는 얘기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저 나름대로도 하루에도 수천 번을 의심을 하거든요. 이거 내가 제대로 현실을 해석하고 있는 건가? 나만 이상한 놈 아닌가? 왜 다른 사람들은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지? 이런 의심을 많이 해요. 저만 해도.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 앞에 말한 얘기의 이제 핵심은 이런 거거든요. 백두혈통 사교 체제가 유지되면서도 CVID 핵포기와 개혁 개방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게 앞에 얘기 핵심이에요. 이 깡통 좌파 관점의 핵심이에요. 제 얘기의 핵심 뭐냐면 CVID 핵포기를 김정은이가 물고 텄다가는 김정은이 그거 3일 천하하고 그냥 이거 당한다요. 왜냐면 CVID 핵포기 개혁 개방 상태에서는 백두혈통이라는 게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하들 입장에서는 그 업보를 다 걸머지고 나가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요.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도 벌써 그 얘기 나오잖아요. 전면 사찰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북한 지역 전면 사찰을 하려면은 그 얘긴 결국 뜻이 뭐겠어요. 전면 사찰을 하려면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미군이 북한 지역 전역을 방방곡곡 수색하고 다녀야 된다. 미국 전문가들이. 그거 리비아에서 그렇게 했거든요. 자, 이 북한 체제가 그러고 견뎌나겠어요, 그게? 못 견뎌납니다. 그러니까 CVID 핵포기는 백두혈통 사교 체제가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그 관문이에요. 그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그 가래떡 뽑을 때 그 방앗간에 가면 밀잖아. 밀면은 그 쌀찐 가루를 밀면은 이게 점점 레듀싱이라 그래. 좁아져 갖고 나중에 가서 가래떡 굵기에 그 구멍으로 그거 이제 밀려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 프로파일 구멍으로. 그럼 앞에 이제 가래떡이 되는 거 아니에요. 북한
백두혈통 사교체제를 놓고 CBID 핵폭이라는 거 개혁개방이라는 압력으로 뒤에서 밀어버리면요. 앞에 가서 튀어나오는 거는 백두혈통 사교체제 붕괴되고 국제 관리받는 임시행정기구 그 다음 단계 자유민주주의 세계시장으로 가는 북한 지역이 나와버려요. 이게 백두혈통 사교체제란 이 형태 그대로 요 관문을 통과할 수 없다니까요. 이건 뭐 명확한 얘기인데 뭐 이걸 가지고 한국 기레기들이 이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은. 자, 그래서 이거 제가 생각하는 말하자면은 그 뭐라고 그럴까요? 그 정신승리 어떤 그런 착각이 아니고 오늘 새벽이죠. 아마 오늘 새벽이면 어제 밤늦게 트럼프가 똑같은 그런 트럼프도 같은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자료 화면에서도 보시다시피 트럼프가 이런 말을 했어요.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나 판문점에서 김정은 만날 수도 있어. 거기도 괜찮은 장소야. 자, 그거는 한국 기레기들이 대서특필했어요. 똑같은 시츄에이션에서 다른 말도 했다고요. 뭐냐? 이란 핵동결 그 조약에서 미국이 탈퇴해야 돼. 그거 탈퇴해야 북한한테 제대로 정신 번쩍 들게 해주는 메시지를 보낼 걸. 이 말을 했다고요.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이란 핵동결 딜이라는 게 뭐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뭐 이렇게 해서 5개 나라하고 이란이 맺은 딜인데 거기에 의하면은 경제 제재를 풀어주는 대신에 이란이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핵 개발 프로그램을 다 포기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2015년에 맺어졌는데 그게 이제 트럼프가 저 바보 멍충이라고 욕하는 켈리라는 자 아까 그 김정은한테 불가침 조약 제안했던 그 벨도 간도 없는 무골충 그 켈리 국무장관이 그 맺었거든요. 그 트럼프가 맨날 켈리 저 바보 멍충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켈리라는 근데 거기에 의하면 올해 2018년 5월 12일 그러니까 이제 내일 모레까지예요. 이번 달 12일까지 미국이 이 조약을 계속 지킬 건지 아니면 이 조약으로 탈퇴할 건지 미국이 국내법적으로 결정할 수가 있어요. 미국 상태가. 탈퇴하기로 하면 다시 이란에 대해서 경제 제재 들어가고 이란과 다시 재협상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란과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럼 국제유가 솟아요. 그러니까 5월 12일 전에 혹은 10일 전에 이렇게 기름 많이 만땅 넣어두세요. 국제유가 치솟고요. 뭐 다른 일들이 막 벌어지고 중동이 약간 불안정해진다고요. 그런데 이 트럼프는 뭐라 그러냐면 이 정도 해야 북한 애들이 내 메시지 알아들어. 이 얘기거든요. 트럼프 얘기 뭐냐면 북한에 대고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니들 뭐 종이에다 토나 발라서 무슨 비핵화 계획서 들이밀고 눈가림으로 몇 개 뭐 없애고 뭐 이걸로 넘어갈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 임마. 나 세계 원유 시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란 또 중동 정세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란도 그냥 문질러 버리고 다시 원점으로 빠꾸오라 시킬 수 있는 사람이야. 니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비핵화 하든지 아니면 안 하겠다고 지금 빨리 자백해. 그 편이 차라리 덜 맞아. 그게 지금 트럼프가 오늘 새벽 혹은 어젯밤 늦게 발신한 메시지입니다. 자, 미국이 이 정도로 그 힘이 있는 거예요, 요새. 한편으로 중동 정세 또 국제 원유 시장 이런 거에 쇼크나 충격과 이런 거는 그냥 당연히 그냥 너무나 손쉽게 관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핵심적 군사 역량, 핵심적 전략 자산을 전부 동북아시아에 모아가지고 하시라도 어느 순간이라도 북한을 마비시킬 수 있는 군사력으로 그 상태를 만들어 놓고 그 게임을 동시에 펼칠 수 있는 정도의 힘이 있다고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서 뭐 북한한테 적당히 양보해서 요번에 뭐 대충 넘어갈 거라고요? 꿈 깨십시오. 그런 일 없습니다. 미국은 CBID와 개혁개방 인권 개선으로 나가요. 그럼 그 결과는 뭐예요? 백두혈통 사교체제의 붕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김태호 같은 이른바 자유한국당의 그 잘난 경남지사 후보 같은 자들까지도 저런 헛소리를 하는
우리나라 제도권이 저 모양이에요. 그렇게 마비되어 있고 못 배운 기레기들이 뭐 사상을 알겠어요? 이념을 알겠어요? 도덕을 알겠어요? 평생 범생으로 살아가지고 입시 공부해서 괜찮은 급여 준다는 메이저 언론사에 취직한 그냥 착한 애들이잖아요. 착한 청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세태가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시험 문제나 풀 줄 알았지. 그래서 그 기레기들 뭐 이런 게 국민을 완전히 이제 개돼지 수준으로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제도권이 나서서 국민을 개돼지 수준으로 타락시키고 있는 거예요. 깡통 좌파가 개돼지 수준으로 타락시키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 뭐 해야 되냐? 우리 민초들, 우리 생활인들이 두 가지로 엮여야 됩니다. 두 가지, 듀얼 모드로. 하나는 컨텐츠에 바탕한 조직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컨텐츠 보고 계시잖아요. 백모의 세뇌 탈출. 그러니까 백모가 깊게 관계하고 있고 백모의 동지들이 하고 있는 이선본으로 조직화해 주세요. 이선본에 많이 모여주세요. 이게 교육문화운동 조직인데 여기에 유료 정회원 4천 모이고 10,000명 모이면은 이 문재인 권력이 흔들흔들합니다. 여기 4만 명 모이면은 대한민국이 대충 정리됩니다. 여기 40만 명 모이면요. 혹은 그때 너무 크니까 그건 얘기하지 않겠어요. 혹은 이런 종류의 조직들 컨텐츠와 사상과 이념에 바탕한 정당 말고도 교육문화운동 조직 혹은 정신운동 조직에 40만 명이 모이면은 깡통 좌파 애들 숨을 못 쉬어요. 숨을 못 쉬어요. 옆 사람이랑 얘기할 때도 속삭이면서 얘기해요. 그리고 자기 아닌 척해요. 그리고 진짜로 자기가 사고방식을 바꿔버려요. 살아남으려고. 그러니까 컨텐츠, 즉 이념과 사상에 바탕한 조직화를 이루어야 되고 하나는. 두 번째는 조직에 의한 컨텐츠 운동을 일으켜야 돼요. 그 이선본이 이제 준비해서 이번 6월 13일 교육감선거 끝나면 시작할 거거든요. 뭐냐면 자 전국 각지에서 얼떠한 특정한 저쪽 깡통 좌파가 못 끼어드는 위키, 그러니까 누구든지 컨텐츠를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인터넷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인터넷 그 틀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뭐 어느 도서관에 갔더니 무슨 책이 있더라, 어느 학교에 갔더니 선생님이 뭘 가르치더라, 그 다음에 이걸 다 사전식으로 정리해서 넣는 거예요. 그러면 다 링크가 되겠죠. 여기에 전태일 평전이 나와 있으면 어느 학교의 선생님이 전태일 평전을 가지고 애들한테 무슨 세뇌 공작을 하고 있더라 이게 나와 있으면 전태일 평전을 클릭하면 링크돼 갖고 전태일 평전이 어떤 책인지가 나오죠. 또 거기에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청계 피복 노동자라는 게 돼 있어서 클릭하면 청계 피복 노동운동이 뭐였나가 나오죠. 70년대 60년대 말에. 그러면 또 거기에 보면은 박정희 산업화라는 게 있어서 그걸 클릭하면 박정희 산업화가 나오죠. 이런 것들을 전국 각지에 있는 뜻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조직화해서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조직에 의한 컨텐츠 운동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컨텐츠, 즉 사상에 의한, 이념에 의한, 원칙에 의한, 도덕에 의한 그것에 기본한 정신, 문화, 교육 운동으로 조직화돼야 된다. 이선본 같은 게 그 케이스 중에 하나다. 두 번째는 조직에 의한, 그러니까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네트워크를 이뤄서 이러한 사상과 문화와 이념과 이걸 뒷받침하는 온라인 컨텐츠 운동을 일으켜야 된다. 즉 우리는 투트랙이면 제대로 잡아요. 조직과 컨텐츠 투트랙이면 제대로 잡습니다. 제 말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잡을 수 있는 기반이 조만간에 만들어집니다. 같이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